우리 애는 뭐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, 두 달이 지났는데 이 루틴이 잘 잡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, 그 다음에 학습 루틴이 좀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아이의 학습 루틴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요? 학습 루틴 잡기가 너무 힘드시죠.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걸 안 쳐다가 공부를 시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이라는 환경은 쉬고 싶어, 여기는 편안한 곳이야 라는 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시키려니까 힘드실 거예요. 학습 루틴 잡는 거 어려운 게 맞습니다.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은 할 수 있는데요, 유지어터로 사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. 공부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한번 습관이 돼서 될 것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위기가 찾아와서 이게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애는 뭐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, 두 달이 지났는데 이 루틴이 잘 잡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, 그 마음을 포기하시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생각하셔서 꾸준하게 분위기를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학습 루틴이 좀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학습량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이게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너무 과도한 양을 아이에게 혹시 시키시는 건 아닌지. 그래서 어떤 날 좀 컨디션 좋은 날은 그걸 좀 해내기도 해요. 근데 아이들도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. 그날따라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. 사실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. 그러면 좀 공부할 때 좀 더 짜증을 내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공부량이 막 이만하면 그냥 하기 싫어 라고 해버리고 낮아빠질 수 있어요. 그래서 해볼 만한 양으로 습관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셔야 되는데, 주변에서 막 중요하다라는 걸 다 갖다가 우리 아이한테 갖다 놓으시면 아이들 그거 해내지 못합니다. 그래서 습관이 잡히는 게 먼저겠고요. 그 습관을 잡아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나 오늘 했다라는 그 성취감을 좀 느끼겠죠. 매일이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. 그럼 아이들이 나 잘해,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 마음이 쌓이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. 그리고 아이들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는 긴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뭔가 노력했고, 문제집 하나를 풀더라도 이걸 내가 완전히 전체를 다 공부를 다 끝냈고 그러면 나는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. 난 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근거 있는 믿음을 만들어 주셔야지 돼요. 그래야 루틴이 잡힙니다. 또 하나, 공부를 할 때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보상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. 보상을 되게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양으로 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무조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한계가 존재해요. 직접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게 계속 꾸준하게 아이에게 보상을 주시게 되면 그거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. 스스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내재적 이 보상도 필요해요.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, 나의 성장을 스스로 느끼기 위해서, 꾸준하게 해왔던 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아이들의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. 또 하나, 칭찬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간접 칭찬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. 애한테 정말 너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약간 오글거리는 칭찬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들리게 하시지만 혼잣말, 진짜 알아서 혼자 척척하네? 이러면서 꼭 들리게 하지만 내 혼잣말인 것처럼 그 배우자분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. 아니 얘 오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있네? 이렇게 하면 애들 안 듣는 척하면서 이렇게 입꼬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아이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 정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필요해요.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도한 양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학원에 이끌어 다니느라고 너무 지쳐 있는 건 아닐까? 그래서 하겠다라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. 또 상당수의 아이들은 쌓여있는 학습 결손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도해야 될지 막막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. 하려니까 두렵거든요. 그리고 막상 부모님도 이렇게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도 몰라? 소리가 이렇게 자꾸자꾸 튀어나오면 아이들 그거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. 공부 정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집 공부 환경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저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하게 책상은 이게 필요하고 뭐 거실 서재화를 시키시고 이런 거 아무
필요한 게 아니에요. 그냥 밥상에다가 공부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. 그런데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혹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럽진 않은지, 아니면 아이는 공부하고 있는데 방에 있는 아빠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, 아이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여기 막 드라마가 켜져 있거나, 그러면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집 주변 공부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한 번씩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의 현재 공부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건 우선 기본 베이스예요. 하기 싫은 건 정상이고요.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도 나는 문제집을 너무 풀고 싶어, 이런 애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. 그거는 존재하기 좀 힘든 거고요. 공부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의도, 이렇게 만약에 새로운 걸 아이에게 내밀었을 때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고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아이와 보기도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하는 아이는 조금 다르거든요. 그리고 공부 정서가 좀 망가져 있는 아이들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. 겁나고 또 늘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자격증 시험 같은 걸 만약에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이런 게 있는데 도전해 볼래? 한번 해볼래? 라고 했을 때 난 할 수 있지.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. 그럼 한번 해볼게 라고 생각하는 아이와 싫어, 나 그거 어려울 것 같아, 재미없어,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공부 정서는 그런 면에서 점검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의 공부 정서가 망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 왜 망가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. 학습 결손이 쌓여서 망가져 있는 건지, 너무 과도하게 공부를 시켜서 망가져 있는 건지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다를 거고요. 학습 결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뭐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고민하시는데, 지금 당장 고등학생이 아닌 이상 지금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고등학생이어도요, 아이들이 조금씩 밑을 잘 다져 나가게 되면 의지에 따라서는 훨씬 더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학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이 상황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바꿔보시면 극복이 가능하겠고요. 오히려 지금 학년보다 좀 쉬운 거라면 잘 맞추잖아요. 기분이 좋아서 좀 더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해 보시면 좋겠고, 아이들이 공부 양이 너무 많았고 지금까지 너무 지쳤고 이런 아이들은 이게 이미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해볼 만한 수준의 양으로 조금 줄여주세요. 가끔 완전히 손을 놔버리는 경우들도 있으세요. 얘네들이 아주 어린 학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. 너무 놔버리게 되면 또 거기서 이 학습 결손이 또 쌓여 나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랑 의논하셔서 최소한의 양으로 좀 줄여서 아이가 좀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